고려대 2022문 편입 논술 행복. 일의 논지를 요약을 하고,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해, 그지? 20년에. 좋은 문제야. 그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2, 3세에 등장한 꼴찌 주자 페렐만 허상과는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래. 이래서 뭐라 그랬어? 요약을 할 때 주제 개념을 따라서 논점을 명확하게 보라 그랬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와 제재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 세 번째는 그 내용에서 추론을 해야 돼. 추론을. 그러니까 개념적인 범주와 개념의 정리를 잘해야 돼. 행복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첫 단락에서 그래.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누구의 글인지를 항상 보란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한테 들려주는 윤리학. 니코마크스 윤리학에 그가 행복론이라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상가야? 플라톤의 제자야. 철저하게 이성주의 따지고 인간의 이성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관념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위로다 생각을 했지. 쉽게 변하는 거 아니고 흔들림 없는 거고 뭔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둘째 단락에서 탁월성은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이래. 갑자기 느닷없이 탁월성을 놨어. 주제와 제재를 막 탈선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행복 주제 거기에 딱 그럼 벌써 알아야지. 탁월성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주된 소재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탁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꼴찌 주자는 뭐 탁월성이 행복하지 않다. 왜냐 탁월성 꼴찌했기 때문에 탁월성이 떨어지고 이따운 소리. 저는 한심한.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독하는 행위라 그랬지. 응? 자기 본성 이게 뭐야? 이성 능력이야. 그거를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이래. 그게 재능의 탁월성이든 도덕적 탁월성이든 무엇이든. 벌써 두 개를 딱 줬어. 탁월성이든 재능, 도덕적인 탁월성. 즉 어떤 구도가 봐봐. 이게 탁월성은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품성이래. 응? 그럼 본성은 뭐냐 이거야. 그래.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고 외적으로 좋은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데 왜? 행복은 목적지향적이래. 이걸 그냥 이해되지 않으면 그래서 수단, 목적. 행복이 내 인생을 도달하기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거야. 우리 인생의 골이라는 거야. 골. 행복이 최고단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얘기하면 행복은 그 최고선이라고 볼 수 있어. 인간으로서 뭔가 최고선. 이성 능력을 만개하는 최고의 선이래. 여기서 선은 우리가 착하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어? 절대가치란 말이야. 최고선은 절대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야. 최고선. 이 최고선은 뭐를 통해서죠? 탁월성을 통해서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거기까지만 보란 말이야. 그러면 탁월성은 행복을 도달하기 위한 어떤 말하자면은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탁월성은 일종의 수단이겠지. 그치? 우리가 하기 위한. 그치? 응? 근데 왜 그걸 갖고 자꾸 써? 자, 그 다음에 봐봐. 행복은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명제로 정리하라 그랬지. 여기 탁월성은 갑자기 탈선하지 말라 그랬어. 행복은 뭐다? 행복은 뭐다? 행복은 탁월성의 발현이다. 이거지. 그치? 여기까지 하면은 주어와 목적을 막 자꾸 소설을 바꾸지 말라 그랬어. 자꾸 일탈하지 말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래. 무슨 활동이냐 이거야. 삶의 활동 속에서 일하는 거야. 삶에서 일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야? 플라톤은 어떤 거야? 우리 아테네 학당을 보면은 그 누구야? 라펠러가 그랬.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옛날에는 그림이 다 하나의 스토리야. 하늘을 가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켰단 말이야. 플라톤은 저기 하늘에 있는 이상사회, 이데아를 얘기를 해.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가 저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대. 우리 관념 속에. 아리스토텔은 아니야. 땅에 현실에 있다는 거야. 철저한 현실주의자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행복이 활동 속에 있다는,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게 이해되지, 그치? 저기 뭐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란 말이야. 도 닦고 이런 도인들애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어?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고, 노예는 노예답게, 귀족은 귀족답게 열심히, 용사는 용사답게 열심히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냥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활동 속에서 성립하는 거야. 두 번째 명제는. 그래서 활동,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뭔가를 꾸미고 열심히 일하는 걸 되게 즐거운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나 자신만의 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피바이러스, 즐거움을 주는데, 이걸 덕의 실천이래. 덕이. 그래서 여기 없지만은 행복은 지금 최고선이지. 최고선은 덕을 실천하는 거야. 덕의 실천은 활동성 두 가지가 있어. 지성적인 덕과 윤리적인 덕이 있어. 아까 이게 와. 지성적인 덕은 재능의 탁월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윤리적인 덕은 여기서 말해 이 뭐야 여기 위에다 얘기했지. 이 도덕적인 탁월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되지, 그치?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자, 계속 삶의 활동 속에 있고 생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복한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탁월성에 맞게 행동하는데, 저번에 우리 그 루소의 글이 나오고 연세대건가 거기서 어린이와 놀이의 관계에서 얘기하면서 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그치? 왜? 여가는 거기서 얘기했어. 여가는 뭐야? 이성의 활동이란 말이야.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 삶처럼 활동하고 일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타임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야. 자기가 생각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하고, 이게 다 이성 탁월성의 활동들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꾸준하게. 근데 놀이는 다르다고 보는 거야. 놀이는 여가에 대립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거기서 놀이는 뭐야? 그냥 즐거움이야. 단순 즐거움, 쾌락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나서 자라면서 탁월성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여가는 탁월성을 발휘해야 되고, 그치? 진정으로 삶의 어떤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 일리가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동의어야 된다는 거고. 난 그게 참 많이 이해가 돼. 어? 즐거운 거야, 걔네들은. 그치? 행복이라는 거 어렸을 때 점점 살면서 느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보면은 어렸을 때 따뜻한 부모의 보살핌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낑낑 매고 논술 답안을 막 저 선생님 내주고 싫다 그러면서 막 쓰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아 나도 글을 썼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힘든 글을 쓰고, 이것도 행복이고, 그치? 응?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하면서 가서 시험 보고 나와서 아쉬움 나고, 이것도 행복이고, 과정이야, 과정. 그러니까 행복은. 응? 그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걸 놓쳐는데,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거, 덕을 실천하는 행위.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 봐봐. 행복은 목적 그 자체야. 여기 없죠. 최고선, 즉 덕을 실천하는 행위야. 덕은 탁월성을 통해서 발현이 돼. 지성적인 덕이든 윤리적인 덕이든. 그래서 이 탁월성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 꾸준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이 구도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만족,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겠고, 지성적인 덕을 실천, 윤리적인 덕을 실천하면은, 윤리라는 게 보편적인 거지. 주변 사람들까지 다 행복하게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는 전 세계 최초의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란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5만 가지. 응? 공동체의 가치를 처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정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런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지속적인 활동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 반해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또 타인과의 관계 계속 반복되잖아. 그럼 중요한 내용 있잖아. 이게 왜 자꾸 놓쳐. 쉽게 보장되고 즐거운 활동 그 자체로 더 지속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이고,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에 따른 행위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남의 걸 보더라도, 그치? 거기 꼴찌주자의 그 관객들 버려서 악덕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불협화음의 선율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자, 여기 또 있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거. 이게 뭐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치? 학습되고 확산하고 사회적 감정, 사회적 뭐 어쩌고 탁월성 연마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학문적 단순한 지식보다 그게 더 지속적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야. 아까 지금 보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탁월성을 가지고 아주 단순세포적으로 1차 방정식 풀듯이 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해허상관 보면은 여기서 그 두 가지 논점을 딱 봐봐. 잡으면 되잖아. 개인의, 아까 다시 얘기해. 행복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야. 그걸 최고선이라 그래. 최고선. 최고선은 덕을 실천하는 거야. 덕에는 두 가지. 지성적, 여기 없죠. 지성적 덕과 윤리적인 덕이 있어. 지성적인 덕은 개인의 탁월성을 연말하는 데서, 윤리적 덕은 공동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탁월성을 연말하는 거란 말이야. 도덕적 탁월성. 이 두 탁월성은 그래서 꾸준함, 생애. 꾸준하게 생애를 거쳤어. 그래서 나도 좋고 행복하고 타인도 즐거움을 주고, 이걸 압축하면 행복은 개인의 삶 속에서 있는 거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했어요? 여기다가 그때라면 도덕적 미덕인, 다시 말하면 지성적 덕을 추구하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의 삶, 도덕적 삶, 개인의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타자지향적 공동체적인 삶. 이해됐죠? 그죠? 이거를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지 말라 그래서 논점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보고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러면 꼴찌 주자가 남들 다들 꼴찌로 이렇게 쩔뚝쩔뚝 들어오는데 완주를 하고 있어. 이거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 써야 되다. 주저앉는 걸 보므로써 주저앉는 말 같은 연대감, 그 열렬하고 우렁차로 환영을 하고, 내 몸은 뜻밖의 장사 하고픈 욕망 이런 거로 날듯이 가볍고, 정직한 운동에 끝까지 달려서, 아까 끝까지 달려서, 그지? 지속 꾸준함. 꼴이 난 꼴찌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고, 다 보이지, 그지? 논점만 제대로 잡으면은. 그 다음에 그 페렐만, 수학천재 페렐만 같은 경우는 그 똑똑한 사람이 성도 모든 상금도 마다하고 뭐하고 지가 그냥 처박혀가지고 저거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사람이지, 그지? 꾸준하게 그러고 자기 연말에. 그런데 그걸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잖아, 그죠?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야. 과연 이게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야. 뭘 가지고? 제시문 1에서 나온 논점을 가지고. 그럼 굉장히 제한적이지, 그지? 예를 들어서 꼭 하나가, 지문 하나가 다면사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핵심은 뭐야? 여기 보면 허상관이라고. 허상관 배열기 영화에도 나왔잖아, 그지? 옛날에 피 뽑아가지고 그걸로 돈이 됐나 봐.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피를 뽑고 그랬는데 이번만은 내 아를 위해서 뽑고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막 심지어 자기 아들 또는 주변 사람들 보고 너 왜 이렇게 사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비아냥을 받아. 자, 이건 또 뭘까?
그런데 와이프만은 자기를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피를 뽑고 하는 행위가 재능의 탁월성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하나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죠? 두 번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그지?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와이프한테는 인정을 받고, 그럼 그것도 또 되게 제한적이고, 그치?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라. 어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든 놀는 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허삼관이 피를 뽑고 뭐 이걸 과연 개인의 재능의 탁월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럴 때 보는 논점을 논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어떤 기준을 봐야 돼? 꾸준함이라는 거. 피 뽑고 이러는 게 무슨 꾸준함의 행동일까 과연, 그지? 간헐적이고 단발적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논리를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치? 그 내용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어찌됐거나 이거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썼다 그랬어. 답을 보면 꼴찌 주자는 행복하지 않다. 왜? 재능이 떨어지니까. 재능의 탁월성이 갑자기 주제어가 탁월성이 됐어. 페레면은 어쩌고 저쩌고. 탁월성이 뛰어났다. 왜? 수학 천재니까. 뭐 아주 단세포적이지. 허상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제발 그러면 안 돼. 어? 네. 여기 그대로 봐봐. 꼴찌 주자는 이런 그 타자지향적 삶은 자신은 물론이고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공에서 다른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 공동체적인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최초의 공동체주의를 설파한 사람이라 그랬지, 그지? 그 얘기야 이게. 해를 맞는 윤리적 덕을 추구하는 타자지향의 삶에 부합하지 않지, 공동체적인 삶에. 그래서 재능의 탁월성을 발휘해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모르는데 공동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그치?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물으면 철학적으로 대답해야지. 철학적으로 물었는데 무슨 이상하게 형이학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 응? 허상관 같은 경우는 매열함, 여기 써 있잖아. 매열행위는 꾸준함과는 거리 멀잖아, 그치? 과연 이거를 탁월성이 발현이라고 봐야 될까? 도덕적 미덕, 개인의 재능의 실천이라고 볼까? 그런 거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그리고 아까 자식한테도 쪼가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공동체 지역에서. 이럴 때, 이런 걸 평가할 때 또 하나는 전체를 이렇게 매조시하는 것도 되게 좋아, 그치? 종합을 해. 결론적으로 꼴찌 주자 셋의 공통점은 뭐야? 이게 나름 저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고, 그치? 그렇더라도 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 목적지향의 도덕적인 삶과, 그치? 타자지향의 공동체적 삶 가운데 어디에도 치우지 균등한 누구? 저기 이거를 맹자는 중형이라 그랬어. 중형. 어? 모자람도 치우침도 아닌 상태. 여기서의 중형은 있잖아. 맹자. 동양에서는 참 희한하지. 맹자가 얘기했는데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 모자람도 치우침, 중간자적이. 그래서 여러분은 용기라는 게 용기의 중형. 뭐의 중형일 것 같아? 용기는. 그래서 만용이는 비겁한 거에 용기는. 여러분들 자꾸 잘 생각을 해봐. 일리가 있잖아. 우리 용기하면 뭐에 막 뛰어들고 그게 아니야. 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용기는 막 돈키호테 같은 용기 뭐 이런 거. 돈키호테의 용기는 용기가 아니야. 진정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는 그건 만용이야. 만용. 알겠어? 만용과 비겁함 사이에 아주 중간자적인 거. 그걸 용기라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철저한 이성주의자란 말이야, 그치? 돈키호테처럼 그냥 감성에 그냥 휘둘려서 그냥 막 가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철저하게 냉정하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야. 치밀하게. 그 중용을 얘기를 한 거야, 서양에서는. 참고로 얘기하면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있잖아, 박사들이 있어. 만물 박사들 있지, 그치?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에는,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봤지, 그치? 박사천사. 근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있지, 그치? 오만 가지, 뭐 미술, 의학, 뭐 오만 가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박사들이지. 어? 서양에서는 맹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지? 맹자 오만 가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래 때 탁월함이랄 얘기에 목적론 이런 것들을 내가 써놨어. 최고선이 뭔지 한번 읽어봐요. 행복, 에우다모니아라 그래 이거. 어? 덕이 있는 삶, 지성적 덕과 윤리적, 중용 이런 것들.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봐봐. 중용이 여기가 지나치거나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걸 중용이라 그래, 그치? 실천적 지혜 뭐 이런 것들.